안녕하세요. 이번 주가 테슬라를 추가로 매수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매크로적인 환경도 그럴 수 있고 테슬라의 전체적인 기본적인 펀더멘탈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매수해 나가기 좋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항상 이제 호재만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도량이 안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고, 이번에 실적 같은 경우에도 깜깜이 실적이 될 것이라고 잘 모르겠다고,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다고 말씀도 드린 바가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악재가 나올 부분들을 계속 좀 생각하고 있긴 있습니다. 편향적으로 안 보려고 노력하는데, 악재가 하나 있을 수는 있어요. 이제 완전히 이제 모든 시장의 지금 분위기가 뭐 11월 달로 불장이 시작되려고 하는 완전 이제 시작점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시진핑이 갑자기 돌변해서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때 참석을 하지 않거나, 그래서 미국과는 당분간 관세 관련해서 뭐 어떤 협상을 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협상할 뭐 지금 뜻이 없다.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에이펙 정상회의에 불참을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완전 시장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차트 분석부터 해서 뭐 11월장 불장, 12월 연말로 갈 때 산타를 이런 부분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이게 그러니까 시진핑과 중국 정부가 계속 협상이 되고 협의가 돼서 사전에 조율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진핑은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계속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제 밀당을 자기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걸 시진핑이 뭐야 우리가 조율도 안 했는데 그냥 막 갖다 던지네. 이거 내가 지금 한두 번 참은 게 아닌데 도저히 못 참겠어 하고 그냥 이제 다 판을 엎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뭐 오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근데 이제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거의 유일한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갑자기 이제 파토가 나는 거. 근데 이것은 그 시한폭탄에 가까운 상황일 수 있다. 자, 그러면은 그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 것이 지금 중국이 한창 유동성을 지금 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 경기 침체부터 해가지고 뭐 중국이 망할 거다. 뭐 시진핑이 이거 이러다가 그냥 실권하는 거 아닌가, 물러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꽤 많았었잖아요 최근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동성을 본격적으로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키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상태에서 미국과 막판에 가가지고 거의 척을 지는 그래서 다시 거의 이제 관세 냉전에 가까운 그런 상황을 만들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실제로 지금 돈을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알리바바부터 해서 중국 기업들의 주가도 나름 나쁘지 않은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진핑도 자신의 정권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그 측면에서 트럼프와 미국 정부가 완전히 척을 지는 지금 상황, 그렇게 해도 될 만큼의 중국이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지금 경기 부양에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뭐 싫든 좋든 트럼프와 만나가지고 그래도 뭐 크게 지지 않는 그런 협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에이펙 정상회담 때 지금 계속 뭐 조율이 되고 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만나는 게 기존 사실화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이제 실현이 될 것이다. 에이펙 정상회담 때. 근데 늘 이제 변수라는 것이 막판에 파토가 난 경우들이 이전에도 있었었고, 그리고 이전에 언제였죠?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났을 때도 갑자기 모든 일정이 그 뒤에 지금 취소가 됐었던, 그러니까 뭔가 이제 결렬이 나면서 각자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돌발 상황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어가지고 외교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상황에서 파토가 날 확률은 없다. 근데 저는 그것이 제가 보고 있는 거의 유일한 악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앞으로 호재를 말씀드릴 건데, 즉 금시세가 빠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그러면은 보통 이제 코인 시장으로 간다거나 주식 시장으로 넘어오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잖아요. 그 부분도 좀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빅스가 30을 넘어섰네요. 최근에 빅스도 30을 넘었다가 이제 20 아래로 지금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전
범위라고 할 수 있는 17 미만인가? 그때로 지금 돌아왔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 위인지를 모르겠는데 한번 30까지 찍었다가 내려온다 그러면 빅스가 다시 30까지 올라갈 확률은 물론 뭐 앞서 말씀드린 미중 간의 관세 전쟁에서 돌발 변수로 있으나 완전 파토나지 않는 이상은 빅스 지수가 계속 이제 17, 뭐 16,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기회였던 사항이 뭐죠? 공포 탐욕 지수죠. 공포 탐욕 지수가 이제 극한의 공포 일부 직전까지 갔다가 지금 공포 구간으로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역시도 보통 이럴 경우에 주워 담기에 좋은 구간으로 우리는 보통 생활하고 있잖아요. 아마 시장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왜 공포 탐욕 지수는 계속 그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이 역시도 아주 극한의 탐욕까지 갔었다가 극한의 공포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조금은 이제 중립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다시 탐욕 구간이나 공포 이제 극한의 탐욕 구간으로 다시 이동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11월 달에 매우 강했잖아요. 근데 이번 주가 10월의 마지막 주라고 했었을 때, 뭐, 기관에서 어떻게 흔들기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11월 달로, 이제 가면은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을 뒤에 무너지더라도, 상승 흐름은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이 연말까지 갈 수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이더라고요. 12월 달까지도 거의 90% 이상의 확률인데, 이게 저는 너무 급격하게, 그러니까 매달 금리가 0.25pp, 떨어지는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조금 너무 빠르게 금리 인하가 되지 않는가 하는 걱정은 좀 들고,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로 가는 가장 대표적인 신호인데, 너무 급박하게 금리가 떨어지는 건 아닌가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말까지 주가 흐름을, 왜냐하면 기본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자금들이 위험자산으로 이제 옮겨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은 11월과 10월 달에 12월 달에 전통적으로 강세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어떻게 강세장이냐, 이변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2022년 연말로 가보면은, 그때 금리 인상의 시기여서, 그때도 지수가 20% 가까이 빠졌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은, 그때 그렇게 금리 인상 시기에 주가가 빠졌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금리 인하 시기에는, 뭐, 이것도 단순 논리긴 하지만은, 연말로 갈수록 금리 인하 시대에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의 자체 펀더멘털을 보면은 제가 계속 한국의 입항 정보들을 보는데 24차 입항 정보가 이번에 들렸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도 2200대가 좀 넘어가는 수치로 10월 초에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난 뒤에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작년 4분기가 합쳐가지고 5800대, 6000대가 팔렸는데 지금 벌써 2200대가 들어왔고, 아마 그 전에 입항됐던 물량 중에서 다 못 빠져나간 물량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10월 말경인데 아마 다시 계속 입항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10월 달 중으로 작년도 4분기 때 판매되었던 모든 물량들이 모두 입항이 되거나 아니면은 지금 재고로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11월과 12월 달에 판매분은 모두 다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도 이번 주에 또 결과가 나올 건데, 지금 계속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인도량이 4분기 때 벌써 플러스를 기록한다. 1, 2, 3분기 때는 첫 달에 수출 물량 대거 해가지고 중국 내수 시장의 판매량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지금 벌써 중국 내수 시장부터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수출 물량이 계속 있겠죠. 한국에도 입학 경보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4분기가 역대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모델 YL부터 해서 지금 저가형, 그리고 이 부분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지금 옵션이 가격하고 좀 안 맞다. 가격은 그렇게 많이 이제 싸지지가 않았는데 옵션에 너무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옵션 자체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옵션하고 가격을 비교해가지고 판단한다기보다는 단순하게 야 이거 뭐 그래 $5,000는 싸네. 그러면 옵션 이거 어차피 운전하다 보면 다 적응돼.
하는 분들도 많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너무 장난질을 한다는 최근에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봤었을 때, $5,000 싼 옵션은 아쉽지만, 이 부분의 수요가 미국에서는 그래도 좋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보조금 폐지로 인해 가지고 선주문 들어온 부분들이 4분기 때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것이잖아요.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영국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는 이야기가 있고, 9월 달에. 자, 이렇게 한번 이제 턴어라운드가 됐는데, 그러면 4분기 때 갑자기 꺾일 것인가, 유럽이. 유럽도 역대급의 판매량이 4분기 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인도량이 기본이 되는 것이잖아요. 인도량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꽤 많이 움직입니다, 실제로. 뭐, 미래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은, 지금 테슬라의 4분기 때 인도량, 그리고 에너지 사업이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에너지 사업 역시도 저는 뭐 이번에 한번 15기가와트아워를 도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퀀텀 점프를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분기점에 와 있기 때문에 한번 3분기 때 12.5기가와트보다는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펀더멘탈인 것이고, 그리고 3분기 때 일론이 너무나 자신감 있게, 제가 이제 22번의 가이던스 중에서 일론이 100%라는 단어를 이번에 처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그 안정성에 대해 가지고 거의 100% 확신을 한다는 그런 멘트를 한 것으로 보면은 이제 4분기 때 이제 로보택시 사업이 완전하게 이제 궤도권에 올라올 수 있다. 그 부분도 저는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자, 11월 달, 12월 달 테슬라에게는 약속의 두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 말이라고 한다면 언제 튀어올지 모르는. 물론 테슬라가 지금 조금 수급 현황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자산들의 관심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긴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전히 양자 컴퓨터 주식부터 해서 지금 소형 성장주 중에서 이 투기 심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상승률과 이제 폭락률,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난무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 좀 배팅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관심도가 이전하고는 다 지금 실적도 끝났고 하니까 떨어지는 것 같은데, 요렇게 소강 상태를 보일 때, 요때가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주총이 남아있잖아요. 제가 주총과 관련돼가지고 2024년도에 있었던 주총 그 이전의 주가 흐름을 제가 좀 상세하게 이제 다음 영상에서 기회가 되면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주총에서 일론의 이번에 새로운 보상화 패키지가 이번에 가결될 확률을 저는 99%로 봅니다. 이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를 2024년도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 10월 마지막 주에 모아 가기에 더없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계속 추가 매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